영어 파트 중에서 뭘 가장 잘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8명은 영어 말하기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listening, reading, 그리고 writing이 아마 그 순위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영어를 쓰다 보면요, 이 말하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writing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사실 선생님하고 뭔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보다 내가 그 에세이를 써서 과제를 제출해야 됐던 경험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영어 쓰기 우리가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요, 제가 직접 선정한 영어 쓰기 공부법 꿀팁 6개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많은 내용들은 영어 쓰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어 영작 연습을 하는 방법들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뜻은 이 방법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쓰는 것 자체의 실력을 높이시게 되면 그 실력이 쓰기뿐만이 아니라 말하기, 스피킹에도 접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팁이니까 정말 당연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쓰기는요, 영어 쓰기만을 연습한다고 해서 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영어 쓰기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해보세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영어 일기가 되겠고요. 교재 같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거 사서 문장 써보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근데 그 쓰기만을 연습해서는 우리 쓰기 실력이 향상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 쓰기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법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디 그 서점 가서 문법 책도 이만큼 두꺼운 거 사서 그거 첫 페이지부터 읽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포인트는 내가 영어 문법을 모르면요, 당연히 그 문법에 맞춘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죠. 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기적인 영어 문법 실력이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그걸 활용해서 내 문장들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 있죠. 문장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뭐 문장 구조는 안 보여요. 해서 여기서 목적어가 뭔지 목적 보호가 뭔지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아마 지금 저거 내 얘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자, 지금 이 첫 번째 팁을 진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장들도 정말 꼼꼼히 따져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잘못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기본기를 가지고 내가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내 문장 자체가 틀릴 가능성이 당연히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작 연습을 한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문법 공부는 항상 따라가줘야 되는 거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자, 저의 첫 번째 팁이 되겠고요. 두 번째 팁은요, 영어 쓰기는요, 우리나라 말을 단순히 번역하는 것과는 달라요. 약간 그런 거 피디님도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말로 먼저 이렇게 문장 쓰고 그거를 영어로 바꿔보는 그런 연습 해본 적 없어요? 없어요. 아, 없구나. 우리 PD님은 뭐 안 해보셨다고 하지만 근데 그런 거 해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영어로 문장을 쓰는 게 이게 부담스럽기는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문장을 쓰고 이걸 내가 영어로 번역해봐야지 라는 식으로서 영어 이 쓰기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영어와 우리말은 완전 다른 언어입니다. 해서 번역이라는 게 언제나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기 마련이고 이게 우리 쓰기 실력이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PD님한테 이거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 시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시구죠.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영어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Step me softly. 아, step on it softly 뭐 이런 식으로 그것 위에 발걸음을 내리세요 부드럽게,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step on it softly랑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랑은 이건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바꾸는 것도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것도 언제나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쓰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말도 되게 어렵게 쓴단 말이에요. 특히나 성인분들. 왜냐면 이제 성인이니까 우리나라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막 써요. 그리고 그걸 영어로 번역하려고 보면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어려워. 우리말은 너무 어려워. 원어민 수준으로 글을 써놨으니까. 근데 영어는 내 실력 막 되게 낮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갭 때문에 이건 또 뭐라고 말해야 돼, 저건 또 뭐라고 말해야 돼, 공부가 재미도 없고 효과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자, 영어 문장을
우리나라 말을 쓰고 그걸 번역함으로써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쉬운 문장이라도 처음부터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좋은데 그걸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꿀팁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6살 정도? 5살 정도? 그 정도의 나이대고 그 정도 나이대에 애들이 할 만한 말만 내가 영어로 써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작을 연습 시작하시면 훨씬 더 부담 없게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들 자체가 훨씬 더 영어스러운 이제 우리나라 말을 번역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팁으로 넘어가 보죠. 자, 3번째 팁인데 나왔습니다. 영어 일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영어 쓰기 공부법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영어 일기 꼭 쓰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자, 영어 일기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내 영작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나에게 필요한 건 그냥 많은 글을 써보는 그런 연습이야 정도의 수준까지가 되면 영어 일기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 영작 연습을 막 시작하신 초보자분들에게는 영어 일기가 이거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일기를 쓰는 것만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피디님 우리나라 말로 일기 써요? 쓸 내용은 있어요? 사실 쓸 내용이 없어요. 그치. 왜냐면 피디님 일기를 내가 그냥 써줄 수도 있어. 거의 아침에 일어났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서 출근했고 점심에 안 가보던 데 가봤고 편집 좀 하다가 5시에 퇴근했다. 참 즐거웠다. 이 일기라는 게 맨날 같은 내용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기를 쓰면 사실 연습이랄 게 없기 때문에 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막 나는 내 삶이 너무나 스펙타클하고 그래서 쓸 게 굉장히 많아, 쓸 말이 많아 하시는 분들은 영어 일기 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어 일기 쓰라는데 난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그냥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영어 일기를 쓰지 마시고요. 다음 팁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4번째 팁입니다. 책을 읽고 요약하기. 앞에서 제가 영어 일기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할 말이 없고 그 할 말을 떠올리느라 내가 실제로 그 영작을 연습하는데 집중을 좀 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많은 분들이 빠지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책을 읽고 그 책을 독후감을 쓰는 게 아닙니다. 독후감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요약을 한다 치면요. 그 내용 자체를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내가 그냥 어떤 그 문장 자체를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최소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용을 요약하는 거니까 저기서 봤던 그 단어 갖다가 그 문장 구조 갖다가 내가 여기다가 옮겨서 좀 이렇게 적어보고 저기서는 주인공이 말했던 그 대사 역시나 그것도 좀 옮겨서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내 아이디어나 의견을 굳이 내가 떠올리거나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새로운 문장들을 막 만들어냄으로써 엉뚱한 문장을 만들어낼 어떤 그런 가능성도 적은 환경에서 읽은 것을 갖다가 내가 말하자면 끼워 맞춰서 조합시켜서 나만의 글을 만들어보는 이 방법으로서 영어 영작 연습을 시작하시면 먼저는 정확한 문장 구조를 갖추고 있는 문장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할 말이 없는데 나보고 뭘 쓰라는 거야 라는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소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독후감을 쓰라고 역시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제가 많은 학생분들하고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되게 짧은 챕터북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책을 읽고 나서 원서를 읽고 나서 독후감을 써보세요 하면은 그 역시나 또 뻔한 거 있죠. 주인공은 몇 살이다. 친구의 이름은 뭐고 그들은 뭘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아시죠? 마지막 문장에 뭐 있어요? It was very interesting. 아니, 똑같은 말 쓸 거면 뭐하러 연습하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해서 독후감이 아니라 독후감이라는 건 내 의견을 말하게 되는 거고 내 의견을 말하다 보면 또 우리나라 말로 되게 어렵게 그걸 생각하고 또 번역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콩글리시 나오고 앞에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걸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냥 읽은 책을 있는 표현들을 가져다가 조합해서 내가 요약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그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 쓰기 실력이 향상된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핵심이 있어요. 이 쓰기를 연습하실 때는요. 어느 정도 수준 이전까지는 내 문장을 내가 쓴다라는 개념보다 남의 문장을 베껴서 그 사람들의 말투를 문투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필사해보는 것도 좋고 그걸 요약해봄으로써 오케이, 이 책을 쓴 이 작가의 문투를 내가 어느 정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작가의 책으로 넘어가면 또 그 사람의 문투를 내가 배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문장들을 내가 접하게 됨으로써 그 사이에서 나의 스타일을 말하자면 글을 쓰는 스타일이 되겠죠.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또 5번째 팁이 되는데 기억하세요. 틀려도 돼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쓰기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을 하려고 쓴 문장이 다 맞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틀려가면서 또 공부를 하는 거니까 약간 그러신 분들 있을 거란 말이죠. 아, 내가 이 문장을 쓰는데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어. 그 고민 때문에 부담 또 이만큼 그죠?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연습 안 할래라고 포기하시는 분들 그럴 필요 없어요. 엄청 틀려도 되고 틀리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그 틀린 것들을 나중에 내가 저걸 틀렸네. 그 틀린 걸 또 내가 알고만 있으면 고쳐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절대로 틀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왕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써가면서 영작 연습을 하실 때요. 쓰고 난 후에 한 번만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근데 또 그 발음을 마음대로 막 읽으면 안 됩니다. 그 alligator 이걸 또 아리가또 막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시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이 단어 쓸 줄은 알아요. 말하자면 스펠링 알고 뜻은 아는 거죠. 근데 발음은 모르는 이런 분들 꼭 사전 찾아서 발음 끼워 보고 제대로 된 발음 익혀가면서 한 번씩 두 번씩 내가 쓴 문장을 읽어봐 주는 거. 요렇게 연습을 하면 나중에 그 발음 자체가 내 입에 익어서 스피킹 실력으로 내 영작 실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6가지 팁들을 쭉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사실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녹화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저희 PD님이 야근해야 되는 거죠. 그럼 또 영어 일기 가서 쓰겠죠. 오늘은 승규쌤이 야근을 시켰다 막 이러면서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요. 그 첨삭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 문장을 썼을 때 선생님들이 봐주는 거 이렇게 빨간 펜으로 짝짝 그어가면서 그런 것을 제공해주는 사실 사이트들이 외국 사이트들이 꽤나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이트들의 그 주소를 밑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전혀 뭐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이걸 쓰신다 그래서 저한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것들이 있고 정말 라이팅을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여서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어땠는지 그 후기 자체를 이 영상 밑에 댓글에 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그 후기를 보고 여기 한번 가볼까? 저기는 뭐 더 좋을까? 라는 거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뭐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옆에 주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쓰기 연습하려고 하는데 맨날 고생하는데 실력을 안 내는 그런 친구가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